반갑습니다. 유니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 HBM 관련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서브 장비,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칠러, 스크러버, 서브 장비 만드는 업체들이 HBM 관련되어 있는데 얼마나 반영되지 않았는지 현재 주가 가격적인 측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글이 굉장히 긴데, 칠러라든지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칠러라고 하면은 일단 쉽게 말하면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크러버라고 하면은 미세하게 가스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공정 가운데서 식각 공정이라든지 증착 공정에서 가스를 내보내죠. 이 플라즈마 가스를 내보내서 전구체 가스를 내보내서 그 전구체 두 가지의 전구체를 통해서 증착 가스를 생성하고 증착 가스를 입히는 게 CVD 장비가 되겠고, 그런 CVD 장비 챔버라고 해서 이제 그 공정이 이루어지는 방 안을 챔버라고 하는데, 그 방 안에서 안전하게 미세한 공정을 순조롭게 이행시키기 위해서 이 온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단위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조절하는 서브 장비가 바로 이 칠러와 이 스크러버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장비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HBM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이 어떤 거죠? DDR5죠. 원비라고도 하고 DDR5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하의 공정을 해야 되는 10나노 공정의 5세대가 바로 이제 DDR5가 되겠는데, 굉장히 미세하겠죠. 이름만 들어도 2나노, 3나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미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칠러라든지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뒤늦게 부각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격이 24년도 초에 8,000원일 때 비해서 지금 가격이 10,000원이죠. 10,000원이면 이제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인데, 아무래도 HBM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70%, 하이닉스부터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이런 업체들 보면은 70%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유니셈이라든지 GST 같은 이런 서브 장비들은 20%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미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근거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유니셈 같은 경우 실적을 보시면은 21년도에 가장 많은 실적을 발생시켰는데 2,960억이죠. 거의 3,000억이고요. 22년도, 23년도에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당시에도 2,500억 정도의 평균적인 이 매출을 냈었는데, 23년도에 들어서는 2,300억 원으로 줄었죠. 이 2003년도에 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장비 업체들이 캐파 증설도 하지 않는 IDM 업체들 덕분에 이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이 유니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뭐 30%밖에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2,900억에서 2,300억으로 줄었다 보니까 30%밖에 줄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HBM이라는 게 부각된 게 23년 4분기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24년부터 HBM 관련주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2024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HBM3E 같은 경우는 2024년 3분기부터 양산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천 공장이라든지 이 청주 공장을 HBM3E 관련해서 증설하거나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DDR5 생산을 전쪽 이 기지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인제야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HBM3E 같은 경우 굉장히 DDR5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천 공장이랑 뭐 청주 공장이랑 이쪽으로도 지금 하이닉스 향으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캐파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은 딱히 사실 지금까지 캐파 증설 얘기가 없었고, 또 미국의 신규 공장 말고는 25년 후에 가동하는 신규 공장 말고는 딱히 국내에 어떤 캐파 증설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유니셈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금 최근 이슈, 오늘 나온 이슈인데, 메모리 증설 착수했다라고 하죠. 평택 4공장 낸드 투자에 좀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낸드 쪽은 사실 HBM 관련은 아니죠. HBM 관련은 아니지만 AI 반도체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SSD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V낸드, E낸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낸드 이제 대용량의 낸드 플래시가 AI 반도체 시장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캐파 증설 부분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반도체랑.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023년 초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이런 설비 투자가 지금 처음으로 평택 4공장에 라인을 구축하기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달 말까지 주요 설비를 반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이 유니셈의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유니셈의 이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295억이죠. 1분기에 295억입니다. 수주 잔고가. 그리고 매출액은 이 매출액을 봐야죠. 매출액 552억입니다. 1분기에.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매출액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거의 2,200억 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 3분기부터 캐펙스 회복을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죠. 다행히도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이번 달부터 캐펙스 회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이고, 매출액도 이제 3분기부터 좀 또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씀드려서 왔었는데, 이제 또렷하게 진짜 3분기에 매출액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확실히 좀 이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제가 예상하건대, 예상이지만은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컨센을 예측해보자면은, 지금은 뭐 이 당기순이익이 1분기에 62억밖에 되지 않죠. 60억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PS를 보게 되면 지금 EPS가 200원 가까이 되는데요. EPS가 저는 좀 더 늘어나서 한 60% 정도 늘어나서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60% 정도 늘어난 거의 뭐 260원, 300원 가까이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300원에서 350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4로 곱하게 되면, 일단은 1분기, 2분기는 거의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400원 정도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거의 이제 한 300원에서 350원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 잡아서 그냥 한 7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1100원이 되죠. EPS 11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주가가 얼마죠? 그러니까 1,600원이죠. 그래서 이 거의 1배가 되는 거고요. 10배죠. 10배, 거의 10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평균적인 이 반도체 업종들, 그 HBM 관련된 업종들의 EPS 퍼를 보게 되면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EPS 이제 퍼가 올해 퍼가 10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EPS가 10배 정도 더 아무래도 이제 퍼가 20배가 될 때까지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BPS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BPS는 7,200원이죠. 7,200원이면 지금 이 주가가 1,600원이니까 아무래도 두 배도 되지 않죠. 이 평균적으로 이 HBM 관련되어 있다면 3배에서 4배 사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유니셈의 퍼는 PBR은 아무래도 좀 낮은 축에 속해 있죠. 그런데 당기 순이익이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 EPS 같은 경우 거의 뭐 30%씩 계속해서 누적된다고 쳤을 때 그렇게 보면은 한 10%씩 성장한다고 봤을 때 이제 BPS 10%씩 누적된다고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7,900원 찍고 이제 한 8,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8,000원보다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8,0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1,600원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거의 붙어 있지 않다. 뭐 멀티플이 훨씬 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HBM 관련해서는 별로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최소 2배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주가가 이제 한 16,000원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뭐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죠. 이 보시다시피 16,000원 한번 찍었었죠. 16,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애초에 그 충분히 이 칠러 스크러버 관련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서 한번 반영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이제 올라갔었으니까 올라갈 만도 한데 조금은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3번 고점을 찍은 상황이죠. 이런 채널에서 3번 저항을 맞았고요. 3번 저항 맞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하단부 채널 맞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하단부 채널 뚫고 하향할 경우 또 이제 장기 이평선인 111일선이나 221일선 터치할 때까지 이 채널로 지금 근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좀 어느 정도 멀티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퍼 같은 경우는 20배까지, PBR 같은 경우는 2배,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 뭐 판단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